자, 전기차 화재 한 달. 지금 인천에서 있었던 거의 참사 수준이었잖아요. 한 달 지났어요. 근데 그래서 뭐 너무 많은 유독가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을 떠나서 잠시 대피소에 계셨던 분이 복귀해서 집으로 갔는데 피부 발진은 고통을 호소하는 분이 많이 있다 그래요. 피부 발진도. 일단 최성 네. 평론가. 이게 돌아갔는데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지금 그 입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800여 명이 이제 그 대시설에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예. 이제 귀가 후에도 문제는 이제 이게 그 이제 아마 지하 그 유독가스가 있었는데 배풍 작업을 계속 이제 밖으로 이제 이걸 빼내는 작업을 계속 했나 봐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약간 남아 있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들어와서 집에 와서 새 벽지 도배까지 싹 했는데도 피부 발진, 두드러기, 심각한 경우 뭐 눈충혈, 발열 지금 증상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이제 그 주민들이 뭐 여기저기 문의했다니까 심지어 세탁업체에서는 옷 속에 다 이게 분질이 박혀 있기 때문에 다 버리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도배를 하고 지금 배풍 작업을 계속해서 이게 먼지를 빼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박혀 있는 이 유독 가스가 지금 분진화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질병을 지금 낳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금 이중 고통인 거죠. 지금 집에 돌아와서도 새살림하기도 어려운 이 와중에 당장 몸이 아파 더구나 좀 전에 우리가 병원 이슈 다뤘잖아요. 예. 이렇게 아파도 동네 병원밖에 못 가는 거예요. 어디 대형 병원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중 고통이 되고 나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억울하게 짝이 없는 지금 상황이 생긴 겁니다. 지금 이 화재를 당한 이 아파트 주민들이 어떤 단체 대화방 같은 데서 얘기하시고 있는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이런 거예요. 피부 발진 두드러기 때문에 치료를 받았다. 딸이 눈이 심하게 부어서 안과에 다녔다. 뭔가 이제 부작용인가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생각지도 못한 피부 발진, 뭐 기침, 두드러기, 충혈 뭐 이런 거 현상인데 일단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얘기가 좀 있어요. 들어보시죠. 일단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화재가 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연기인데 연기가 나면 이제 분진 같은 게 많이 생기면 제일 문제되는 게 호흡기에 들어가면 이제 호흡 곤란으로 사망할 수가 있고 눈에 들어가면 이제 결막염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가 더 무서운 겁니다. 김성수 변호사. 그러니까 일단 화재 자체로는 직접적인 손해도 있지만 이거는 지금 그 이후에 약간 후차적인 손해, 이 약간 피해 같은데 여기 이런 거에서 피해를 보시면 막 두드러기 나고 몸에 이상 증상이 생기는 이분들은 어디에서 호소하고 이거 배상 문제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는? 예, 이 부분도 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일단은 법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증상을 최대한 사진도 많이 찍어 놓으시고 또 그리고 이제 진단서를 통해서 어떠한 원인인지 최대한 조금 밝힐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나중에 뭐 분진이라든지 유독가스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러한 발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주장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재 상황에서 증거를 많이 확보하시는 것이 좋고 또 분진 같은 것이 뭐 옷에서 계속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증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뭐 영상으로 찍어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진단도 좀 받고 그래 뭔가 남겨야 된다는 거죠. 일단 맞습니다. 실현하시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생각지도 못한 약간 피해 같네요. 그런데요, 성지훈 부의장. 예. 입주민들이 이제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뭔가 좀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이게 뭐가 좀 얘기가 좀 이런저런 많이 나오나 본데 인천 서구에서 여기 이 화재가 났던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갖고 있는 재해 구호 기금, 그러니까 세금이에요. 맞습니다. 이 세금을 이제 화재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금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단순히 이것을 사건 사고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재난으로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재난으로 그 판명이 났을 때는 국가에서 좀 세금을 쓰더라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사건 당사자가 아니거나 사건 당사자 중에서도 이런 것들은 결국 차량 업체나 아니면 그렇죠. 차량의 제조사나 아니면 아파트 차원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거에 대해서 예. 문제 제기를 하시면 아니 이게 화재가 낸 거는 그 차량 때문이고 그리고 그 아파트가 관리하는 주체도 분명히 있는데 왜 여기에 세금이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또 문제 제기하시는 분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럼 다른 화재는 뭐 다른 또 예. 사건 사고는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런 사건 사고는 항상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뭐 화재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아니더라도 가장 최근에 있었던 또 같은 인천 지역에 가장 많았던 이 전세 사기 결국 이거에 대한 구제도 결국 그 선구제해주고 나중에 어떻게 좀 그거를 복원하자라는 얘기를 했을 때도 왜 세금을 투입하냐?
결국 사기꾼이 이런 것들을 잘못한 것인데 왜 국가 세금으로 이들을 지원해줘야 되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입장차, 그리고 이것을 사건 사고로 볼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 재난으로 판단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시각차 때문에 항상 논란이 있는 그 갈등 요인인데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좀 제도적으로 이런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 정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세금을 투입해서 뭔가를 급하게 쓰고 아마도 구상권,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인천 서구나 이런 인천 쪽 관계 기관에서 이 원인 제공을 했던 그런 데 청구를 하는 이걸 아마 행사하겠죠. 근데 아무튼 여기에 왜 지금 세금을 투입해야 되는가에 대한 약간의 문제 제기 목소리도 있다 그러네요, 지금요.